네, 반갑습니다. 저는 농협은행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하기철 과장입니다. 이거 제가 들어오자마자 고개 숙인 남자가 나오면서 음악이 나와서 저는 분명히 그걸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나와서 사실 좀 당황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부산 경남 분들이시고 다 학교도 다 부산 경남에서 나오셨죠. 저도 말투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앞에 분들 다 서울말 쓰시는데 저는 부산말 쓰고요. 집도 부산이고 학교도 부산에서 나왔고 계속 부산에서 생활한 여러분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지역 선배, 학교 선배 되는 사람입니다. 딱 제 7년 전에 제 모습이신데 여러분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요. 갑자기 제가 면접 볼 때 했던 자기소개의 앞멘트가 생각납니다. 갑자기 보면 안녕하십니까, 차가운 이성, 뜨거운 가슴, 성실한 실천을 가진 남자 하기철입니다 라고 아주 유치하게 했었는데, 유치하죠. 근데 그때는 정말 패기 있게 간절함으로써 제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같은 이런 반응이셨다면 아마 떨어졌을 것 같은데 싸늘한 반응에 참 하면서 저희가 아직 채용 공고가 안 났습니다. 은행 채용 공고가 지금 아직도 본부에서 결제 중에 있는데 내일 또는 모레 아마 채용 공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PPT를 저는 오로지 채용 공고와 그리고 면접을 하기 위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싶었는데 채용 공고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담을 수가 없어서 잠시 농협은행 소개를 드릴 겁니다. 아까 제가 뒤에 앉아서 잠시 보니까 회사 소개할 때 아저씨 괜히 왔다 하면서 가시는 분들 몇 분 봤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아직 공고되지 않은 팁을 꼭 알려드릴 테니까 면접 전형에 대한 소개 잠시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농협은행은 1961년에 종합농협으로 발족해서요. 2012년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의 경제사업과 금융업무가 분리가 되면서 2012년에 여러분이 지금 희망하고자 하는 NH농협은행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상담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농협은행과 그리고 농협중앙회 그리고 지역농협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세 개를 일단 구분을 시켜드려야지 여러분이 면접 보실 때도 실수를 안 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죠? 말로 설명드릴게요. 도농교류라든지 농업 농촌에 대한 복지사업,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첫 번째 업무, 그리고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하는 그런 농산물 유통 관한 업무, 이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농협중앙이고요. 그리고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NH농협금융지주입니다. 그 금융지주 안에 저희 농협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지역농협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성격은 틀립니다만 새마을금고나 신협처럼 그 지역의 자본이 바탕으로 해서 생긴 개별 법인이에요. 그 개별 법인들을 지역농협이라고 하고 그 지역농협을 총괄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아마 항상 그랬지만 같은 날짜에 할 거예요. 지역농협하고 농협은행이 같은 날짜에 할 것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아셔서 지역농협과 은행을 잘 선택하셔야 되고 지금 저는 은행 소속으로 나왔고요. 채용 설명회는 은행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협금융지주 안에는 보시다시피 7개 계열사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개가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계열사 중에 저희 은행하고는 관계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회사인데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네. 아니죠. 우리투자증권이 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은행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이제 업무에 있어서 요즘 이제 시너지 업무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와이프가 우리투자증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떨결에 지금 같은 금융지주 안에 속하게 돼서 지금 저의 불투명했던 급여 통장이 완전히 오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아주 비통한 일인데 다시 재매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일단 우리 7개 금융 계열사로서 농협금융지주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용도 아마 동시일에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농협생명, 농협손해, 농협증권, 농협은행 중복 지원은 아마 안 되실 거고요. 확정은 아니지만 안 되실 겁니다. 그동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동시에 채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께서 잘 판단하셔서 지원하셔야 될 겁니다. 자, 아직 가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일단 농협은행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100% 순수 국내 자본, 저희는 정말로 100%입니다. 국내 유일한 민족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100% 순수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의 최대 점포망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고객분들 그리고 농촌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저희 농협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펜션 예약하실 때 다 농협 계좌입니다. 여러분들 관광지에 가실 때도 그 정도로 저희가 농협에서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넓은 점포망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농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정부의 농업 정책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농업 정책을 대행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각종 지자체의 금고 업무도 저희가 대부분의 금고를 저희가 도맡아서 함으로써 나라의 살림살이를 또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으로서 계속 커 나가고 있고요. 끝으로 저희 유행진 광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항상 왼쪽 상단이나 하단 중간에 있는 게 있습니다. 사회공헌 1등은행. 저희가 솔직히 수익은 1등이 아닙니다. 저희 농협은행 수익은 1등이 아니지만 그런 1등 은행보다 더 많이 사회공헌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회공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자본이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조금 더 국내 경제 발전이라든지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의 수익금이나 배당금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보이시죠? 그 100% 민족자본으로 여기 보시면 이익금 모델을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대부분의 금융제조 회사는 외국 자본이 아무래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배당금으로서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안에서 무조건 돌기 때문에 이런 사회공헌 1등의 원동력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비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채용 안내 드릴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공고될 거고 여러분께는 공고되기 이전에 뭔가 오셔서 이렇게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채용 수준 및 지원 자격입니다. 일단은 이게 저희가 확정이 안 돼서 수정을 못했어요. 확정이 안 돼서 수정을 못했는데 말로 설명드리면 저희도 앞에 은행과 마찬가지로 열린 채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열린 채용하면은 다들 뭔가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그 기존의 학점이나 점수 같은 이런 틀에 박힌 인재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능동적인 인재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열린 채용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을 채용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틀에 박힌 게 아닌 자기의 강점 있는 분들을 뽑기 위해서 열린 채용을 하는 거라서 보시면 5급, 6급, 7급 세 종류가 있거든요. 밑에 거는 보지 마시고요. 5급, 6급, 7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종류 모두 다 열린 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아마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반기에 일어나게 될 5급 채용이고요. 그리고 상반기는 6급이거든요. 그 6급과 5급은 한 호봉으로 봤을 때 3년 반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는 5급 채용으로 곧 공고가 뜰 예정이고요. 6급은 지역 단위 채용, 그러니까 부산이면 부산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둘 중에 한 개라도 나오신 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인재분들이 들어오시기에는 한층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고요. 경쟁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5급은 전국을 모든 인원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쉽다 어렵다는 사실 말 실수했는데 쉽다 어렵다가 아니고 경쟁 상대의 범위가 틀려지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 막상 채용을 하고 보면 뭐 흔히 말하는 스펙에 있어서는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시점에 내가 언제 취업을 희망하느냐가 많이 좌우되는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은 5급 공채에 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 끝난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지만 저희는 아직 공고가 안 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준비 안 하신 분들 한 2, 3일 정도 시간 있으니까 2, 3일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인재상이 아니구나. 직급 체계 먼저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7급, 6급, 5급이 오른쪽부터 시작되거든요. 저는 6급으로 들어오시면 계장보로 시작하고요. 2년이 지나면 5급이 되십니다. 5급 계장이 되세요. 하반기에 합격하시면 5급 계장이 되시는 건데 저는 지금 어디냐면 5급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가장보라고 있습니다. 이 보를 떼지 못하고 아직도 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저는 이 화살표에서 놀고 있어요. 저는 여기도 이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못 넘어가고 있고 지금 입사하시면 5급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4급, 3급, M급 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인재상인데요. 우리가 보통 취업 준비하다 보면 인재상 보고 그냥 뻔한 소리, 핵심같이 인재상 이런 거 보면 흔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세하게 안 읽는다든지 머릿속에 안 담아두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인적성 시험 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면접 볼 때 그리고 자기소개서 쓸 때도 항상 이거를 머릿속에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면접 볼 때 항상 인재상을 모든 회사의 인재상을 다 외우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인재상이 자기들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내라는 걸 어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적성 칠 때도 물론 솔직하게 치셔야 되지만 인재상을 봄으로써 아 내가 이런 사람에 부합하는구나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여러분 또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원하시는 회사가 있으면 인재상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선발 기준의 변화인데요. 요거를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지금 확정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점하고 어학은 워낙 점수 인플레가 높다 보니까 비중은 있지만 변별력이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저희가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어학 점수도 이번에 제외를 할지 포함을 시킬지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결정 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토익 점수를 안 넣을 수도 있어요. 넣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약간 보류 중인 상태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아예 적는 칸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 어렵게 따신 게 있다면 자기소개서 적는 내용에 여러분이 뭐 정말로 얻은 성취감이 있다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주셔야지 적는 칸이 없기 때문에 경력 적는 칸에 자격증 적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어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격증은 쓰시면 안 돼요. 쓰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격증도 안 보고 학점 어학도 낮다고 하면 뭘 보냐 하면 너무 뻔한 소리지만 저희도 자기소개서를 많이 봅니다. 자기소개서를 보면 천부, 만부 저희 다 읽어보거든요. 저희도 합숙해서 잠 안 자고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는데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일단 본인의 첫 번째는 가치관이고 두 번째는 금융권에 들어오기 위한 노력, 내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노력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것들, 금융권을 위한 이런 획일화된 정형화된 금융권을 위한 노력을 해서 나온 자기의 경험들을 적어주시면 그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꼭 이 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가치관을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봉사. 나는 정말 봉사를 내 인생의 모토로 삼고 열심히 살아왔다. 봉사활동도 정말 많이 했고 근데 금융권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은행이 지역사회 공헌 1등 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나는 봉사정신으로 살아왔고 내가 사랑하는 내 고장 그리고 내 고장의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고객분들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금융서비스를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업무와 나의 가치관을 접목시켜서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이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꼭 노력을 안 했다고 금융권에 준비를 안 했다고 해서 자기소개서를 막막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관들을 아니면 내가 책을 읽고 느꼈던 그런 느낀 점들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이걸 강조해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데 점수를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가치관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또 표현을 못 하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성찰을 정확하게 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써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적다 보니까 좀 멋있는 것도 적어야 되는데 유치한 것도 하나 적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백화점 샐러드 가게에서 2개월을 제가 근무를 했어요. 아마 시간이 안 맞아서. 근데 샐러드 가게 근무하면서 정말 잠시지만 제가 샐러드 팔면서 그 샐러드의 영양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 나름대로는 공부해가지고 손님들 왔을 때 주부님 오시면 주부님 피부 노화에는 이게 좋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다이어트 샐러드는 이겁니다. 젊은 분들한테는 이거 드셔보세요. 할머니들한테는 또 할머니들한테 맞는 이걸 권하고 이래가지고 잠깐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샐러드 가게에서 일한 걸 하면서 아무래도 은행 업무가 결국 마케팅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연구하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고객에 권함으로써 샐러드 바에서 했듯이 금융 업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금융 업무에 적합을 시켜서 제가 자기소개서에 썼어요. 지금은 말을 더듬는데 이걸 제가 정확하게 했던 경험을 적었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자기소개서를 보면 샐러드라는 말이 좀 특이하잖아요. 이걸 왜 적었나 싶어서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그걸 질문할 걸 다 예상을 했었어요. 면접 준비할 때. 아니나 다를까 제가 면접 보러 간 데서 항상 샐러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완전 청산유수로 쫙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만 해봐 하면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다 그 질문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하면서 제 스스로 또 작전을 짠 것도 있었고, 근데 자기 경험이 아니라 지원했다면 이게 아무래도 좀 안 되는, 실패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지, 내가 그리고 금융 업무에 어떤 게 맞는 경험을 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쓰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채용 절차는 뭐 흔히 하는 채용 절차와 동일합니다. 뭐 이렇게 되고요. 지원서 작성, 서류 전형, 필기, 면접, 신체 검사, 최종 합격 이렇게 되실 거고, 인적성 검사는 지금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지는데요. 인적성 검사는 저희가 2번 칠 거거든요. 올해 이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한번 치고요, 오프라인으로 한번 칠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칠 때는 집에서 치시고, 오프라인은 여기 직무능력 검사, 논술시험 치실 때 같이 한번 더 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신뢰도 있게 쳤는지 안 쳤는지를 2개를 상관관계를 넣어가지고 거짓으로 쳤는지 진짜로 쳤는지 이거를 저희가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아예 저희는 그때는 이미 필기시험은 통과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아주 신중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필기시험 쳐주셔야 되고요. 아마 2번 치는 데는 없을 거예요. 저희는 2번 치니까 그거 생각하셔서, 그래서 인재상이라든지 핵심 가치가 중요하다는 게 그걸 머릿속에 잘 인지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직무 능력은 뭐 많이 쳐보셨다네요. 사트라든지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IQ 검사 테스트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찍지 마시고요. 찍지 마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비워두시고, 약간 이건 것 같다 하면은 뭐 하셔도 돼요. 막 그거는 이제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절대 찍지는 마시고,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게 신뢰도거든요. 이 시험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시험은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중하게 쳐주시고, 논술 시험은 작년에 뭐가 나왔는지 제가 안 알아왔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작년에 이제 명품 가소비의 이유와 문제점, 바람직한 소비 윤리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고, 2번째가 양적 완화 축소의 이유와 시사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거 절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적으실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고, 다음에 이제 면접인데요. 면접에서도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여기 오신 분들만 일단 미리 아시는 건데, 일단 면접 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은행에 갔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와서 뭐 저는 신용 분석을 하고 싶다, 증권 분석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은행은 무조건 첫 발령은 영업점이 원칙입니다. 영업점이 원칙이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도 갈 수 있고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런 말씀하는 순간 그런 거에 대한 컨셉을 잡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부적합하신 거예요. 물론 다른 걸로 커버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업무를 하는지를 반드시 알고 오셔야 되고, 은행은 기본적으로 마케팅 업무가 최우선인 직종이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본인의 적성에 맞춰서 본부도 가시고 뭐 다른 업무 하시지만, 마케팅 업무에 내가 맞다라는 걸 잘 인지를 하고 그걸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집단 토론, 집단 면접을 하는데요. 1차에서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주장하는 바를 남에게 이해시키고 잘 표현하는 것, 그게 결국 마케팅에도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얘기를 고객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나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상대방에게 내 뜻을 설득을 하고 뭐 이해를 시키는 것, 그것도 결국 마케팅과 접목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면접을 진행할 때 있어서 마케팅을 생각하면서 면접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게 롤플레잉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롤플레잉은 이제
은행 영업점에서 그 은행 영업점과 같은 상황을 제시를 할 거예요. 고객이 이렇게 왔다. 이럴 때 어떻게 고객을 응대할 것이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보고 저희가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가까운 영업점이라든지 농협은행에 가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실제로 간단한 상품도 한번 가입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도 내용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고 가셔야만 면접 보러 가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고객을 응대할 수 있거든요. 거기 있는 직원들도 한 번씩 다 보세요. 그래서 잘하는 직원이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조금 표정도 어두운 직원이 있을 거예요. 잘하는 직원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떤 말투로 고객을 응대하는지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분들이 마케팅을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도 면접 가셔서 그분들처럼 아니면 그분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말한다면 분명히 이 친구는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친구구나 라고 면접관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업점 한번 방문하셔서 여직원, 남직원 어떤 식으로 고객을 응대하는지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0분이 다 되셔서 여기 올라오셨는데요. 일단 경영진 면접은 우리 흔히 말하는 임원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끝내죠. 아셨죠? 끝낼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경영진 면접까지 해서 끝내게 되고요. 아무래도 내일 하고 모레 중에 공고 나올 겁니다. 공고 보시고요. 여러분들 다 지원 많이 하셔서 저희 농협은행 직장 후배로서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다른 금융기관 가셔서 저희와 선의 경쟁하신다든지 아니면 금융공기업 가셔서 또 저희 농협은행 아까 말씀드린 순수 100% 민족자본은행 농협은행을 또 소중한 고객이 되셔서 어떻게든 다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